여러분,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 한때는 바로 일본이었죠. 그런데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선 그 이름이 좀 뜸했어요. 하지만 일본이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인류 진화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처럼 로봇 산업의 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로봇 이렉트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건데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전환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그림 한번 보시죠. 이윈원에서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진화의 행진을 보여주는 이미지잖아요. 이번 분석 자료의 표지가 바로 이걸 로봇에 빗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로봇이 처음으로 두 발로 서기 시작하는 이른바 로봇 이렉트스의 시대라는 거죠. 와, 정말 의미심장하고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일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이 분야의 거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와, 이 연대표를 보세요. 1973년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와봇1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혼다의 아시모까지. 이 기나긴 역사가 일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분야를 이끌어온 개척자였는지 정말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일본이 도대체 왜 지금 벌어지는 이 치열한 로봇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지 않은 걸까? 모두가 아시모의 뒤를 잇는 엄청난 로봇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그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11.7% 정도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합쳐서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동안 로봇 강국 일본의 존재감은 생각보다 너무 작아져 있었던 거죠. 이거 정말 우회의 결과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분석을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서 너무 크게 성공한 나머지 계속 하드웨어 기술에만 집중하게 된 거예요. 둘째는 AI와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바꾸는 이 시대의 흐름을 살짝 놓쳤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은 더 이상 잘 걷는 로봇에만 감탄하지 않게 된 거죠. 하지만 일본이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 플랜을 꺼내들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시모처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만능 쇼 로봇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 하나는 확실하게 해결한다.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가진 실용 로봇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겁니다. 하드웨어 자랑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진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이 180도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로 이걸 만들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로봇으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칼레이도 같은 로봇은 그냥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화재 현장처럼 사람에 들어가기 너무 위험한 곳에서 인명구조 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는 것 같았던 일본에게 사실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비밀병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테슬라, 구글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로봇을 만드는데 일본이 과연 상대가 될까?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사람들은 완성된 로봇만 쳐다봤으니까요. 근데요, 일본은 완전히 다른 곳, 더 근본적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병기의 정체는 바로 감속기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아주 쉽게 말해서 로봇의 정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관절과 근육 같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게 움직이려면 이 부품의 성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복잡한 내부 구조를 좀 보세요. 와,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아주 미세한 오차도 없이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이건 그냥 부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정밀 기계공학 기술의 결정체, 거의 예술작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분야의 세계 최강자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로봇의 핵심 관절, 즉 이 감속기 시장에서요.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랑 나부테스코라는 딱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그냥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만들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만들든 그 어떤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로봇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 그 로봇의 가장 중요한 관절과 근육은 일본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일본의 전략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최고의 로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대신에 앞으로 나올 모든 로봇들에게 꼭 필요한 핵심 신체 부위를 공급함으로써 이 로봇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훨씬 더 크고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처음의 비유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막 두 발로 서기 시작한 로봇 이렉투스. 그렇다면 이 진화의 다음 단계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일본의 이 전략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우리 인류가 두 발로 서기 시작하면서 뇌가 커지고 도구를 쓰면서 문명을 이룩했잖아요. 제대로 걷고 뛰기 시작한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폭발적인 진화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일본은 바로 그 진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서 핵심 기반 기술을 꽉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가장 똑똑하고 멋진 로봇을 만드나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던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이었듯이 말이죠. 로봇의 신체를 장악한 일본의 배팅은 바로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